안녕하십니까. 서술형 영작 영문법 시작합니다. 오늘은 명사를 살리는 형용사 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 역할, 국어에서는 관형사, 그리고 그보다 큰 개념인 관형어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서술한다라는 보어 역할, 이 보어에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잖아요. 국어에서는 그 역할을 형용사가 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처럼 국어에서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 역할, 명사를 서술하는 보어 역할을 각각 관형사와 형용사가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형용사라는 품사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어 역할 서술용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예문 그녀는 예쁘다가 등장했고요. 예쁘다가 바로 국어에서 형용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형용사가 관형어, 즉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려면 형용사에 어미를 붙여서 형태를 변화하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영작을 먼저 해보면요. 그녀는 she, 예쁘다, pretty. 문장이 미완성 상태에 있죠. 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깔끔하게 해주는데 영어에서는 비동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비동사의 역할은 pretty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사죠. 예쁘다를 예뻤다로 변형했어요. 예쁘었다인데 이 이라는 단어가 선어마러미라고 칭합니다. 어마러미는 그 단어의 끝에 붙어서 예뻤다의 다처럼 그 단어를 종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어마러미라고 하는데 그보다 앞서 나왔다는 의미에서 선자가 붙었습니다. 특히 엇은 과거의 시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제 선어마러미라는 용어입니다. 영어는 she 그리고 pretty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힌트를 얻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비동사의 과거형을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면에서 wa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예뻤다라는 완전한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수식어 역할을 하는 한정용법 살펴볼게요. 예쁜이라는 단어, 이 예쁘다가 예쁜 니은을 붙임으로 인해서 눈을 설명해주는, 수식해주는 관형어로 바뀐 거죠. 이렇게 이 니은을 관형사형 전성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문장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녀는 엄청나게 예쁜 눈을 가지고 있다. 예쁜이 눈을 수식하고 있고요. 영어로 옮겨볼게요. She has incredibly pretty eyes. 여기서 보면 지금 pretty가 eyes를 꾸며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incredibly pretty라는 구가 형용사 구라고 일컬을 수 있겠는데 부사가 prett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그러나 주축은 pretty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명사 앞에 나오게 되겠죠. 혹은 형용사가 막 이어지는 그런 문장이라 할지라도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사의 앞에 위치합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거죠. 대신에 후치 수식하는 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있는 예쁜 눈이란 뜻이고요. 전치사가 사용된 구가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To gaze into forever. 영원히 바라다볼 예쁜 눈이라는 뜻으로 투부정사가 후치 수식에 사용된 경우고요. Sparkling with joy. 기쁨으로 반짝이는 예쁜 눈. 현재 분사 sparkling이 후치 수식. 그리고 끝으로 painted great detail. 굉장한 세부적인 묘사로 그려진 예쁜 눈들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분사 painted가 사용된 후치 수식의 예들이겠죠. 정리해보면 전치사가 사용된 전치사구, 투부정사가 사용된 투부정사구, 그리고 ing가 붙은 현재 분사, 그 다음에 ed가 붙은 과거 분사 구들은 명사 뒤에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총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치사 구, 투부정사 구, 그리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포함한 분사 구 등이 형용사의 기능을 할 때는 수식받는 단어, 즉 명사나 대명사 뒤에 놓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전치사구가 수식어 역할을 하는 부분 살펴볼게요. 탐이 유럽이다. 말이 이상하죠? 역시 영어로 옮겨도 Tom is Europe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보면 비동사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동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형식과 2형식에 사용되잖아요. 1형식에서는 뭐뭐에 있다, 2형식은 뭐뭐이다. 우리가 2형식을 살펴봤는데 유럽이라는 보어가 탐하고 동격관계에 있기에는 그 존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1형식으로 돌아가서 있다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탐이 유럽 있다. 역시 부족하죠. 그 문제점은 탐이 어디에 있다라는 장소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유럽만 나와 있기 때문이라 유럽을 변형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를 붙여봤어요. 에라는 것은 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죠. 영어로 옮겨보면 Tom is in Europe처럼 에라는 이 단어가 in이라는 영어의 전치사와 맞먹는 역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이 유럽에 있으면서 이 건물이 고풍스러움을 발견한 모양이에요. 건물들은 이라는 주어가 영어에서는 앞서기 때문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in Europe, 유럽에 있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antique라는 고풍스럽다가 나와 있어요. 영어 문장의 buildings와 in 사이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있는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 국어 문장에는 있는이라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있는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면 있는은 buildings which are in Europe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분사로 바꾸면은 현재 분사 being 그러나 문장에서 being이나 having be는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략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원 문장으로 와서 build 주어하고 그 다음에 in Europe 전치사구 그리고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에서 이 전치사구가 만약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오게 되면 그 전치사구는 언제나 반드시 형용사구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구가 주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른 형태, 이렇게 부사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cat watched the birds under the tree.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는데요. 고양이가 나무 아래에 있는 새들을 지켜보았다. under the tree가 새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의 예를 보면은요. 고양이가 나무 아래에서 새들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under the tree라는 전치사구가 저기 캣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부사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거냐 이 중의적인 해석을 두 문장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물론 독자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될 것이고 독자는 앞문장이나 뒷문장 컨텍스트를 통해서 적당한 문장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투부정사의 수식어 역할하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실, 차가운 어떤 거. 이 부분은 니을과 니은이 전성어미로서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실 차가운이 차가운 마실로 서로 위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의미 변화가 느껴지지 않죠. 물론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위에는 차가운을 강조하고 밑에는 마실을 강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수식 대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가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국어에서는 관형어 사이의 이동이 자유롭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실 차가운 어떤 거 이 부분을 영어로 그대로의 순서대로 옮겨봤어요. 마실, 차가운, 그 다음에 어떤 거 이 어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의 어순을 영어의 어순으로 그대로 옮기면 콩글리시가 되기 딱 쉽습니다. 국어는 관형어의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 차이가 별로 없지만 영어는 단어의 순서가 곧 의미를 결정하는 그런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의 어순대로 배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to drink를 뒤로 이렇게 놔야 될 상황이죠. 형용사 역할 부정어는 후치수식이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cold something이 아니라 cold가 something의 뒤로 와야 됩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2번에서 보시면 불특정 대명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 불특정 대명사라는 이 용어는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니까는요. thing, body나 one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그래도 꽤 중요한데요.
cold와 to drink의 위치를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당연히 cold라는 형용사가 위에 서는 거죠. 영어에서는 형용사 단어가 who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질문에 대답한 첫 번째 학생은 제시카였다 라는 문장이고요. The first student 주어가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답변한 이라는 투부정사의 수식어구가 왔죠. was Jessica 써주고요. 대답한 이라는 니은이 전성어미고요. 그런 역할을 지금 to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선 영어 학자님들한테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to를 활용했다라는 거, 투부정사. 근데 그거보다도 새 단어 하나를 넣는 대신에 받침 하나, 어미 하나를 첨가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만든 우리 국어학자님께 더 큰 박수를 보냅니다. 투부정사 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구를 이렇게 수식한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투부정사의 고유의 개념을 살려서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대답하니 아니라 대답을 할 첫 번째 학생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지 않느냐. 투부정사 to answer가 미래의 의미도 있지만 이처럼 대답한이라는 완료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어법 인사이트 기본편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약 나는 꼭 혼동을 안 하고 대답할로 미래로 쓰고 싶다인 경우는 수고스럽지만 절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ould라는 표현을 쓰면 이 would라는 것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다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would는 과거에서 본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직 하지 않은 대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분사 구의 수식어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학생들 먼저 주어 나왔고요. 지원하는 이라는 전성어미가 바로 영어에서는 apply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현재 분사가 되게끔 만든 거죠. 지원하다라는 동사가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가 되듯이 apply라는 동사가 students를 꾸미는 형용사로 만들었다는 거죠. 같은 역할을 국어나 영어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도 재밌는 현상이죠. 그 뒤에 서울대학교의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applying이 students를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느냐? 바로 능동과 진행의 의미로 꾸민다. 능동은 뭐뭐하는, 진행은 뭐뭐하는 중인. 이 문장은 students who are applying for처럼 주격 관계 대명사가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축약되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은 피부를 보호해준다라는 문장입니다. The ozone layer라는 오존층 주어가 먼저 나왔고요. 그 뒤에 surrounding the earth, 지구를 둘러싼 이렇게 나와 있죠. 있는을 살펴볼게요. 니은 전성어미가 surrounding ing와 같은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분사 구가 앞에 나온 명사 구를 수식하는 후치 수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존층과 지구를 감싸다의 관계는 어떻느냐? 오존층이 지구를 싸고 있는 능동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갖는 의미 자체죠. 자, 이제 과거 분사로 넘어왔어요. 거래를 위해 포획된 야생동물들.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The wild animals 나와 있고요. captured. capture가 뭐뭐를 포획하다, 붙잡다의 의미니까 여기서는 포획된이라는 뜻이잖아요. 포획하다는 능동의 의미지만 포획되는 수동의 의미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captured의 ed도 수동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 뒤를 보시면 압니다. 이 뒤를 보시면 여기에 전치사 구가 나왔잖아요.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capture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뒤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PP형이다. 과거 분사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분사 구가 the wild animals를 명사 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야생 동물들과 거래를 위해 포획되는 어떤 관계냐? 야생 동물들이라는 주어가 포획된이라는 수동의 의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고요.
과거 분사가 갖는 의미 그 자체입니다. 이미지로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수동관계. 자, 신약을 빨리 받은 환자들은 증상이 후전되었다. 오늘 마지막 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The patients가 먼저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받은은 give, 주다의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given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받은의 니은과 given의 en 이 자체가 수동을 만들어주는 의미죠. 그래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후이 수식을 대신에 영어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The new medicine quickly felt better.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given 이하의 과거 분사 구가 the patient라는 명사 구를 수식하고 있는 상태고요. 환자들과 신약을 빨리 받으는 어떤 관계냐? 환자들이 준 게 아니라 환자들이 받은 상태니까 수동관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도식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수식어구와 보어로 나눠져 있고요. 수식어구는 말 그대로 액세서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생략을 해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보어는 대신에 문장의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서술형 문장 쓰기를 할 거예요. 명사를 살리는 형용사구의 서술형 문장 쓰기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